전직 야쿠자였던 나카지마는 한국인 아내의 도움으로 야쿠자 생활을 청산하고 야쿠자에서 목사로 변신한 김태유는 아들의 손도장 숙제를 하면서 아빠의 과거를 털어놓는다. 父さんはヤクザで失敗したけど 한편 신주쿠에 도착한 십자가 행군팀은 누군가와 마주친다. 그는 다름 아닌 야쿠자였다. 현역 야쿠자와 전직 야쿠자가 마주치는 순간이다.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외모. 수년 전 미션 바라바 회원들의 모습이 바로 저랬었다. 미션 바라바가 십자가를 높이 들었다. 예전에는 돈과 주먹, 조직의 두목을 그들의 종교로 삼았지만 지금은 무겁고 허름한 십자가가 그들의 종교였다. 그날 밤 미션 바라바는 한 호텔에서 짐을 풀었다. 행군의 상황을 정리하기 위해 회원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でも今日の十字架講師は十字架講師で良かったと思うんですよね。すごく本当に意義のある何かすごい私不思議な思ったのはね、なんであそこで車輪外れたヤクザの人の前に。そうなんだよ。これもね絶対意味ありますよ、大きな意味が。彼らと会話する機会が与えられてね、チフサニーがそこで会話したでしょ。車輪が真ん前ですよね。真ん前ですよ。これそうだからあれね、ほんならスーッと行ってしまうところがあそこで止められたんでしょ。でそれでチフサニーが話。でも一瞬ね、あの人たちの顔変わったんだよね。変わった僕らが本当ヤクザでしたって言った時に、えっていうのは一瞬ね、凄みなんだけども凄みきれないんでね。凄みきれない。なもんだよでしょ。その次にもうやめてね、今はやめたんですよって高田さんが言った時にもう和んでんだね。えってやり直したんですよとかなんか言った時に。俺のが墨までいっぱい入ってるわ。俺のがまだいっぱい色入ってるわ。ってやってんだけどもなんか違うんだよね。 길에서 마주쳤던 현역 야쿠자들과 좀 더 깊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하지만 그들을 통해서 자신들의 어제와 오늘을 비춰볼 수 있었던 점은 성과였다.じゃあ今日はもうやっぱりそういう点では素晴らしかったということで主に感謝で話はまた変わるんですけど、一般の人っていうのはやっぱりこういう絵描いてる人がそばにいたら迷惑ですよね。一回僕が海水浴場でヤクザ辞めてから裸でこうやって寝てたんですね。で子供と親子がキャッチボールしたんです。で球がゴロゴロゴロって背中の上転がってきて、で俺はその球を取ってやって投げてやったんです、その親に。そしたら親が子供の手引っ張ってこうやって逃げていくみたいにしてでもこれっていうのはやっぱり自分がその人でもヤクザに球ぶつけちゃったら怒られちゃうから子供危ないからってやっぱりかくまいますよね。これは人様には迷惑なんだって。 옛날 야쿠자였기 때문에 벌써 이게 조용한 또 생각하는 거나 걸어온 과정들이 다 비슷하더라고요. 그래서 생각하는 것도 비슷하고 경험들도 다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 뭉칠 수가 있었고, 아, 저 사람의 마음을 내가 겪어봤기 때문에 상대방의 마음을 너무 잘 알아요. 그러니까 아파 본 자만이 아픈 사람의 심정을 아는 것처럼 그런 것 같아요. 행군에 대한 평가가 끝나고 미션 바라바는 목욕으로 그날의 피로를 풀고 있었다. 어디 풀 것이 그날의 피로뿐이겠는가. 씻어도 없어지지 않는 문신, 폭력과 범죄로 물들었던 과거에 대한 기억, 전직 야쿠자들에 대한 곱지 않은 시선, 그런 것들도 함께 풀어야 할 터였다. 일본 엔가의 가사를 입힌 찬송가는 그래서 더욱 길게 이어졌다.
と代わりの魂を癒してくれたイエス様出来のいいやつ悪いやつ 행군 이틀째 아침. 오사카의 야쿠자 전쟁을 3년 동안 지휘했던 보스 요시다가 십자가를 준비하고 홋카이도 야쿠자의 실력자였던 이노우에가 기타를 준비해왔다. 야쿠자 계파 중 두 번째로 큰 조직의 서열 5위였던 나카지마는 체력 단련이 한창이다. 그때 그의 아내 이성애가 시험 삼아 십자가를 둘러봤다. 무게 40kg. 하긴 이 십자가가 어찌 십자가의 무게는 40kg. 여자의 몸으로는 감당하기 힘든 쌀 반가마 정도다. 진짜 어머니. 일본 요코하마. 그날 오후 고행의 십자가 행군은 계속됐다. 도쿄의 신조쿠를 지나 요코하마에 들어섰다. 행군도 이제 막바지였다. 8명의 미션 한국인. 그런데 십자가가 어느새 한국인 아내들의 어깨에 지워져 있다. 남편들과 같이. 하긴 이 십자가가 어찌 남편들만의 것이겠는가. 남편의 십자가를 자신의 십자가로 알고 살아온 이성애다. 십자가의 무게는 40kg, 쌀 반가마 정도다. 드러내지 않는 것을 아직도 여성의 미덕으로 보는 일본 사회에서 한국인 아내 이성애는 끝내 십자가를 내려놓지 않았다. 남들의 이목을 의식했다면 그 자신 남편을 끝내 변화시키지 못했을 것이다. 한 명의 여자로 남편 나카지마를 봤을 때 남편은 일본인도 아니었고 야쿠자도 아니었다. 단지 이성의 자신이 아니면 어디에도 몸을 기댈 데가 없는 가엾은 사람일 뿐이었다. 가엾었다. 그 연민, 그 측은지심이 사랑이었을까. 그 남편 나카지마가 거린에게 돈을 주고 있었다.私が見ると彼は精神的に普通の人じゃないと。だから普通の仕事がつけない。だから仕事つけないから小事業やって。だから俺たち健康な人は普通の人はねやってやれるからやるのが一番当たり前だ。 그랬다. 그는 그의 말처럼 건강한 보통의 남자가 돼 있었다. 마침내 십자가 행군이 목적지에 도착했다. 남부 해안 도시인 아타미에서 출발, 요코하마를 거쳐 신주쿠, 거기서 다시 나카노까지 1박 2일 100km의 행군은 이곳에서 끝을 맺었다. 한 발 한 발 내디딘 고행이었다. 남들이 알아주어도 알아주지 않아도 포기하지 않은 행군이었다. 그래서 더 의미 있는 행군이었다. あれや感謝いたします。十字架担いで、熱海、そして、横浜の中華街、それで新宿の歌舞伎町、ずっと回って今この長野に到着しました。これから我々働きは本当に祈ってますから、皆さんどうかこのミッションパラのために、また映画のためにどうかこれからも私たちを祈ってください。よろしくお願いいたします。 천하의 몫을 야쿠자 남편도 거듭날 수 있겠는가. 10여 년 전 한국인 아내들이 눈물과 한숨으로 비난했던 눈물을 그동안 얼마나 절망하고 얼마나 좌절했던가. 오늘의 이 자리가 있기까지 하루에도 12번 희망과 절망 사이를 오갔던 이성애다. 십자가 행군이 끝난 일주일 뒤 도쿄발 서울행 비행기 안에는 야쿠자 출신의 남편을 평범한 보통의 남자로 바꿔놓은 한 한국인 여인이 타고 있었다. 이성애. 15년 전
25살의 한 여학생이 메이크업 아티스트를 꿈꾸며 일본으로 떠났었다. 그리고 15년, 지금 그녀는 전직 야쿠자 나카지마의 아내로 신분이 바뀌었다. 이성의 고향은 대구지만 고향에는 아무도 없다. 이번 귀국은 3년 전 돌아가신 친정어머니 제사를 위해서다. 교회 선배가 마중을 나왔다. 선배는 일본에서 이성애가 한창 힘들 때 의지가 돼주었던 사람이다. 야쿠자였던 남편을 지금의 남편으로 돌려놓기까지 이성애는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마다 이 선배를 찾아가 하소연을 했었다. 이성애는 어머니를 경기도 포천에 모셨다. 그녀의 집에서 임종하셨지만 일본 땅에 어머니를 묻을 수는 없었다. 모시고 싶었기 때문이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딸을 일본으로 유학 보냈더니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야쿠자의 아내가 돼버렸으니, 그러나 이성애가 끝까지 남편을 떠나지 않고 살 수 있었던 것도 친정어머니 덕분이었다. 남편 나카지마는 야쿠자 시절 수차례 감옥을 드나드는 중에 2명의 일본인 전처로부터 버림받았던 과거를 갖고 있다. 그러나 한국인 아내 이성애만은 남편의 곁에 남았다. 일부 종사해라, 일부 종사해라. 그것이 78배 노환으로 돌아가신 어머니의 가르침이었다. 어머니의 묘비 뒤편에 올라있는 가족은 이성애와 사위 나카지마, 손녀 한나뿐. 그도 그럴 것이 이성애는 어머니가 43세 얻은 무남동녀였다. 딸을 낳은 이듬해에 남편과 사별하고 오직 이 딸 하나 바라보며 평생을 수절한 어머니다. 딸은 어머니 무덤 앞에 미션 바라바의 옷과 포스터를 바쳤다. 어머니는 사위가 야쿠자라는 것을 몰랐고 사위는 그 어머니에게 끔찍히도 잘했었다. 남편이 술과 마약, 폭력에 찌들어 페르나 같은 생활을 할 때도 사위를 좋아하는 어머니 앞에서 차마 이혼 얘기를 꺼내지 못했다. 근데 한 아빠가 야쿠자인 거 몰랐어. 근데 모르고 돌아가신 게 너무 다행이야. 진짜 몰랐어. 그러니까 그래, 나카지마가 이 사람들 다 이제 전도한 줄 알아. 그래서 같이 그런 식이야. 그렇구나. 나카지마가 야쿠자인 줄은 전혀 모르고. 제가 결혼하게 된 조건 중에 하나가, 물론 그때 뭐 정말 사랑이 있어서 결혼한 건 아니지만 딱 한 가지, 제가 혼자이기 때문에 엄마가 나이가 많으셨으니까 정말 친자식처럼 부모님한테 잘해주는 남편을 이렇게 원했거든요. 근데 나카지마는 딴 거는 다 별론데도 이 부모님들한테 잘하는 거, 자기 부모 엄마라든가 우리 엄마한테 거의 이 노인네들한테 너무 잘했어, 옛날부터. 그지? 항상 이제 자기는 표현을 안 하지만은요, 표현을 안 하고 항상 밝게 그냥 괜찮다, 뭐 다 이길 수 있다 막 이러고 이러는데, 저한테 한 번은 그러더라고요. 진짜 이혼하고 싶다 그러더라고요. 네? 진짜 이성애의 눈에 처음으로 눈물이 비쳤다. 결혼 생활 14년 동안 남 앞에서는 보여주지 않았던 눈물이다. 산에서 내려온 이성애가 서울에 있는 사촌 언니 댁을 찾았다. 형제자매가 없는 이성애로서는 친언니나 다름없다. 아이고, 먼 길 왔다. 아니 뭐 이렇게 많이 했어요? 뭐 많이 했냐? 이거 오래간만에 왔는데 좀 해야지. 네가 뭐 그냥 자주 오나?
그래서 갈비도 좀 이기고 하려고 그러지. 김치도 하고. 완전 이거 뭐 설날이 설날. 동생 아주 사랑하시는 분이. 예. 제일 사랑하는 동생이죠. 인근에 사는 친척들도 모두 모였다. 몇 년 만이야? 몇 년 만이야? 할머니 돌아가실 때 뭐 처음 봤구나. 2년 넘었지. 4년이지. 얼굴 한번 마주보자고 바쁜 시간을 짬내준 친척들이다. 사촌 언니는 있는 음식 없는 음식 다 내어서 따뜻한 밥 한 상을 차려놨다. 그리고 요거 주고 원소백도 혈육이란 이런 것인가. 맛난 음식을 차려서가 아니라 한 상을 내와도 정이 담기고 마음이 담긴 밥상. 후성귀 하나라도 입에 맞게 해주려는 정성이 담겨있다. 살아계시다면 어머니가 해주셨을 바로 그 정성이다. 이거 파전도 하나 먹어. 이거 저 호박전. 많이 먹어 이거. 11월 하삶을 담은 일본 도쿄에서는 야쿠자 남편과 그 아내의 삶을 다룬 영화가 라스트 씬 촬영 한국에 쓰였던 그것이다. 야쿠자 아내인 이성애 역은 한국인 여배우 나영희 씨가 맡았다. 영화 속 이성애와 실제 이성애의 만남이다. 너무 연기를 너무 해서 뭐 다들 너무 비꾸리 깜짝이래. 비꾸리 깜짝. 진짜 깜짝이야. 한나. 안녕하세요. 한나짱. 이성애의 딸 한나 역을 맡은 아역 배우도 촬영장에 도착했다. 촬영장 뒷좌석에는 실제 주인공들이 자리했다. 미션 바라바 8명의 삶을 엮어서 만든 영화다. 라스트 씬은 주인공이 행군을 마치고 돌아오는 장면. 촬영에 앞서 리허설을 할 예정인데 뭔가 문제가 생긴 모양이다. 뭘까지 찍었어? やる教会とやらない教会があるんですよ。韓国の教会は大体やります。 영화 감독이 미션 바라바에게 자문을 구하고 있었다. ハレルヤでちょっと手を挙げる人も何人かいてください。拍手だけじゃなくて。いいですか？全員じゃないですよ。 미션 바라바의 도움으로 리허설이 진행됐다. 나카지마 역을 맡은 남자 배우. 偉かったねって、やったねって、頑張ったねって、そう言ってもらいたくて、十字架担ぐっていうより、十字架にすがって、尊厳にすがって歩き続けたんです。そうね、やったぞ、やり通したぞ俺は、褒めろ。はいはい。 객석에 있던 나카지마와 이성애가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랬다. 영화 속 대사처럼 남편 나카지마는 과거를 청산하고 새 삶을 찾았다. 미또. 십자가 행군도 끝나고 영화 촬영도 끝나고 나카지마와 이성애 가족은 모처럼 공원으로 나들이를 나왔다. 그런데 이성희가 준비해온 돗자리가 애들 장난감용이다. 이성희는 가져온 보자기 한 장을 더 편다. 물론 그것으로 충분하지는 않다. 그러나 뭐 어떤가, 없으면 없는 대로 살아가는 게 인생 아니던가. 돈이 행복의 전부가 아니란 걸, 풍족한 물질이 전부가 아니란 걸 이들은 알고 있다. 인생의 막다른 곳에서 세상 모두가 등을 돌리고 떠날 때도 곁에 남아있는 한 사람이 있다면, 그런 가족이 있다면 그것이 행복이라는 것을 이 가족은 알고 있다. 妻が本
当にこんなどうしようもならない私を捨てずにね、許しとそれと愛、これを持って私を包んでくれた。こんなどうしようもならない、死ぬしかないような人間のために彼女は本当に真剣に祈ってくれたんですね。その私を見捨てずに私をこう包んでくれた愛、それをやがて私は自分で感じるようになってたんです、彼女に対して。 사랑이란 그것인지도 모른다. 더 이상 그 사람에게서 희망이 안 보일 때도 아니야, 이 사람은 일어설 수 있어. 끝까지 그 사람을 포기하지 않는 것, 그것인지도 모른다. 한국인 아내 이성애는 그렇게 끝까지 남편을 포기하지 않았고 그 사랑은 야쿠자였던 남자를 변화시켰다. 기적은 그렇게 멀리 있지 않다. 사랑이 바로 기적이다. 내 곁에 있는 가족이 바로 기적이다. 나까지만은 지금 자신의 그 깨달음을 세상을 향해 보여주려 하고 있다.ご両親の手形を取るって学校からの宿題これ、お父さん手形取ったらどないなの？お父さんとお母さんの手形指ないのに。ほんで真ん中に書く。いやどないしょう。左手つこでええかな。ええか？左手つこで。左手つこでええかえて。どうする？ 김태유가 자신의 왼손을 쳐다봤다. 왜 하필 숙제로 부모의 손도장을 찍어오라는 것일까? 사람의 손은 일과 노동을 위한 것, 또 손은 사랑의 상징이자 폭력의 상징이다. 그래서 손에는 그 사람이 살아온 삶의 역사가 담겨있다. 손도장을 찍어오라는 것도 아버지가 살아온 삶을 이해하라는 얘기일 것이다. 잠시 후 아빠 김태유가 오른손을 먹물에 담갔다가 종이 위에 내려놓았다. 손의 윤곽이 선명하게 드러난다. 이번엔 왼손 차례. 왼손이 종이 위에 내려졌다. 그런데 새끼손가락 첫 번째 마디가 보이지 않는다. いやこれ片一方ないのどないすんのひろきなあ友達もし言われたらなんて答える？大丈夫。いやなんてもし言われたらなんて言う？なあわからん。お前なんでやねんこれってあれへんやんけって言われたらどうする？つければいいやんもうせこらんと。せこってんのじゃうねん。お手手綺麗なお手手が真っ黒くなるよ。 김태유는 왼손 새끼손가락 첫 마디가 없다. 야쿠자였던 20년 전 빚을 지고 달아난 동료 대신 손가락이 잘렸다. 야쿠자들에겐 그것이 사죄의 표시다. これお父さんのこっち指ないの？これ学校で言われたらどないすんの？大丈夫や。なんで？ほんでな書くのここ一つずつ書こうかな。どういうふうに説明すんの？あれ小指の長さ足りませんねえたらどないすんの？どないしょう。 事故で亡くなった。事故で亡くなったよ。失敗したよ。何を失敗するの？何失敗したよね？ああ失敗した。この一緒ね。失敗。こう写す時に失敗したいうの。ああそっか。ちゃんと言うときや。俺どないして説明しよう。 어린 아들은 아빠의 손가락이 짧은 이유를 알고 있다. 하지만 아빠는 아이가 친구들에게 뭐라고 둘러댈지 그게 걱정이다. あのな、こういう昔お父さんは
ヤクザで失敗したけど今は牧師になって世の中のために頑張ってますからこんな意味がないんですよっていいや分かった？分かったどっち？はい。김태유는 아버지의 손가락이 짧은 이유를 사실대로 이야기하라고 권하고 있었다. 神と人を愛しましょう。神を愛し、人を愛しましょう。どっちも書く。一つだけでいいんじゃん。 아이에게는 아프겠지만 아버지의 과거는 아들의 과거이기도 하다. 김태유 자신도 아버지가 제1동포라는 이유로 방황하다가 야쿠자가 됐던 게 아닌가. 그러나 이제 그 자신이 어린 아들에게 야쿠자의 아들이라는 낙인을 씌워준 셈이 됐으니 김태유는 그것이 고통스러울 뿐이다. 안나, 히로카즈, 오이데야. 비디오 미요, 今日入れたやつ。ビデオ見るよ。これ。よっしゃ。 覚醒剤の現状のビデオ。 히로키의 숙제를 끝내고 아내 찌요코가 아이들을 모두 불러들였다. 방송 프로그램을 녹화해둔 마약 교육 비디오다. そして薬が切れるとドーパミンの放出量が激減して極端に落ち込んだ状態になるのです。落ち込んだ状態。一度破壊された脳は二度と元には戻らないと言います。そんなにも恐ろしい薬物になぜ若者は手を出したのでしょう。経験者に話を聞きました。 아빠 김태유도 마약을 경험했었다. 이 아이들이 나와 같은 길을 걷게 되면 어쩌나. 그 생각만 하면 자다가도 눈이 떠지는 아빠다. 그것을 모를 리 없는 아내는 매일 방송 시간표를 봐두었다가 아이들에게 필요한 프로그램을 녹화해서 보여준다. 이런 게 부모의 마음일까. 다음 날 오후 가나자와 김태유와 그의 아내 찌요코가 불쑥 제과점 안으로 들어섰다. チーズケーキ一つ。 잠시 후 조각 케이크들이 포장됐다. 케이크를 산 뒤 그들은 어디론가 향했다. 오사카에서 1시간 거리. 그들이 찾아간 곳은 엉뚱하게도 시에서 운영하는 치매 병원이다. 병원에 들어서는 순간 누군가가 그들을 불러 세웠다. 다름 아닌 김태유의 어머니였다. 제1동포 이세인 어머니는 치매로 기억이 오락가락하신다. 몇 줄 만에 보는 자식이지만 달콤한 케이크가 더 반가운 모양이다. 어머니가 병원으로 옮겨진 건 5년 전. 남편을 앞세워 보낸 뒤 갑자기 찾아온 치매 증세는 어머니를 쓰러뜨렸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폭주족이 되어 밤거리를 헤매고 야쿠자가 되어 문신을 하고 손가락을 잘렸으니 그 어머니 심정이 오죽했겠는가. 아들이 어머니의 걱정과 눈물을 이해하게 된 것은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였다. 그러나 그때 이미 어머니는 정신을 놓으신 상태였다. 부모님은 언제까지 강할 수 없다는 것을 그때는 몰랐었다. 부모님은 언제까지 기다려주지 못하신다는 것도 그때는 몰랐었다. 병문안을 마치고 김태유는 급히 어디론가 향했다. 関東から
娘が覚醒剤で今苦しんでいると。そしてその親から電話入って、その人の救助のために行きますね。大阪のうちの教会に今おるんです。 교회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어둠이 내려앉은 밤 8시였다. 상담을 받으러 온 부모와 아이들이 먼저 와서 그를 기다리고 있다. 김태유의 일이 알려지면서 마약이나 약물 문제로 상담하러 오는 부모들이 많아졌다. 오죽했으면 도쿄에서 오사카까지 다 큰 딸을 데리고 생면부지에 그를 찾아왔을까. 一番最初は学校の友達と興味本位で始めました。だんだんとこう進化していったんですやり方が。そうそう。じゃあまだまだこれからその覚醒剤の虫枠のそれはやっぱりこのいろんな形で出てくる。じゃあそれはもう祈りにおいてもう涙流して祈るしかないわよ。 김태유는 이론이 아닌 자신의 경험에 비추어 상담을 하고 있었다. いやもう今年で1年になるんですけど、教会通いながらでもやってます。っていうかここの教会自体がすごい温かいんですよ。自分自身におったらなんか寂しいことがあってもなんか忘れるし、なんせもうみんながみんな笑顔で迎えてくれる。 그 어떤 자식이라도 부모의 지극한 사랑을 이기지 못한다. 김태유는 자신의 경험으로 그것을 알고 있다. 야쿠자 중에서도 가장 큰 계파의 행동대원으로 잠을 잘 때도 방탄복을 입고 잤던 자신을 변화시킨 것도 아버지였다. 오사카에 있는 한 교회의 납골 땅. 아버지 김태순이 이곳에 잠들어 있다. 아들 김태유가 방황하고 어긋날 때마다 아버지는 자식이 무슨 죄가 있냐며 당신을 탓했었다. 네 탓이 아니라 못난 아버지 탓이다. 그 아버지의 고통과 아버지의 죽음을 겪으면서 철벽 같던 아들도 흔들릴 수밖에 없었다. 내 폭력 생활의 끝이 이것이란 말인가? 주변 사람을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 내 인생의 목표란 말인가? 바로 그 무렵 회의하던 김태유를 적극적으로 변화시켜준 사람이 오사카에서 한국인 교회를 이끌고 있는 서강태 목사다. 서 목사의 교회에는 김태유의 사진이 담긴 미션 바라바 포스터까지 붙여져 있다. 김태유는 마치 오랜만에 아버지를 뵙듯 깍듯하게 서 목사를 대하고 있었다. 最近あんまり忙しいからずっと会えないからね。明日からまた東京です。あ、東京に。 야쿠자를 떠난 김태유가 처음으로 인간의 정과 향기를 느낀 사람이 서 목사다. 勉強もね大事やし、伝道も大事やし。これどうしたらいいかねもう今。もともと頭いいやろ。 頭いいんだからそれでいいじゃない。 역시 그 옛날 성질이 중간중간에 이제 튀쳐나오니까 그걸 참지 못해서 막 괴로워하는 거죠. 사람들 이제 가령 예를 들어서 막 교회 내에서도 이제 회의를 하다 보면 좀 성질나게 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말같이 하는 말 자꾸 하면. 그랬을 때는 막 화가 올라오니까 그냥 못 참죠 이제. 이런 얘기 해서 되는지 모르지만 바깥에 데려나가가지고 그 정도로 되니까 이거 괴로운 거죠 이제. 근데 이제 또 제가 가서 타이려고 그래서는 안 된다고 교회는 그런 데가 아니라고 하는.
나카지마와 김태희가 지난번 마약 상담을 받았던 모녀를 데리고 나카지마가 운영하는 어학원을 찾고 있었다. 모녀의 집은 도쿄에 있다. 가까이서 보살펴주고 상담해줄 사람이 필요하다. 모녀를 나카지마에게 데려온 것도 그 때문이었다. やめたいけどやめれない。俺らみんなもう全部もうやってきたから。もう私なんか20年もやり続けてきたからね。もう本当それは分かるよ。自分一人で私が勝手にやってんだから好きなことやってんだから。誰も周りには私だけっていう思いでみんなそういう思いで自分がやってることをどれだけ周りの人たちに迷惑かけてるかってことをやってる時分かんないんだよ。今日楽しければ明日死んでもいいと思って生きてたんだけどもそうじゃない。俺には未来がある。未来というのは 오늘이 좋으면 내일 죽어도 좋다. 그것이 야쿠자의 세계고 마약의 세계다. 그런데 이성의 남편은 지금 그것을 부정하고 있다. 불과 7, 8년 전만 해도 이런 상담을 받던 그들이 이제는 자리를 바꿔 상담자가 되어 있다. 실로 180도 뒤바뀐 삶이었다. 모녀는 끝내 마약을 끊는 방법에 대해서는 듣지 못했다. 그러나 그들은 변화되어 있는 어느 전직 야쿠자의 삶을 보고 떠나갔다. 그날 밤 나카지마와 이성의 가족은 도쿄에 있는 주택가로 향하고 있었다. 誰です。開いてる。どうも。はい、これお土産です。これもお土産です。はい、お兄さんいますか。 그곳은 다름 아닌 나카지마의 큰형님 댁이었다. 큰형은 한 회사에 30년 이상 근속한 전형적인 일본인이다. 형님 댁에 도착하자마자 나카지마는 부모님 영정이 모셔진 방으로 향했다. 나카지마 역시 돌아가신 부모님의 한을 가슴에 안고 있다. 아들이 야쿠자였을 때는 그것 때문에, 아들이 파문을 당한 후에는 오갈 데 없는 그 처지 때문에 고통과 슬픔을 느꼈던 부모님이다. 그 부모님이 유일하게 마음에 들어 하셨던 것은 끝까지 아들 곁에 남아준 한국인 며느리 이성애의 존재였다. 오늘 사기 소리 야루? 응? 나베とか 김치. 아, やってる. うまくいってる? 結構いってる. 뭐 프로 되셔, 이만. 한국인 동서 이성애는 큰 댁에도 김치의 매운맛을 퍼뜨린 모양이다. 천천히. 오늘서 혼자痩せたね. 네. 嬉しい. 痩せたじゃないの。正直ね、あなたって。見てください。痩せたよ。本当よ。なんかこの辺がすっきりして。何教えて。引っ越しをすることよ。あ、そうか。湿気違うから。いや本当に。あ、そうだね。あ、それ入れよそれ. 나카지마가 빈 상자를 나르기 시작했다. 오늘 큰형님 댁을 찾아온 건 이삿짐을 돕기 위해서다. 일본에서는 친척들이 모여서 이삿짐을 함께 싼다. 그것이 일본의 풍습이다. 이성애가 처음 일본인 시댁을 찾아왔을 때에는 어려움도 많았다. 말도 통하지 않았고 별로 내세울 것 없던 외국인 며느리. 그러나 바로 그 며느리가 집안에서도 포기한 나카지마를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바꿔놨다. この間鳥、昔弟さんが役立ちたいに鳥を踊りたかったんです。とにかくやんちゃ者。今
今はお嫁さんに感謝。ただお嫁さんには感謝してます。本当その通りでね、ものすごい女房には苦労かけたんです。私たちの兄弟にもみんな迷惑かけて、本当に悪かったんでしょう。刑務所行くかね、死んでるかどっちかだったんですけどね。もし立場が違ったら私は我慢できなかったと思う。きっと、お家を出てたかもしれない。そう思います。남부의 해안 도시 아타미에서 출발한 십자가 행군은 어느새 도쿄의 신주쿠에 도착해 있었다. 이제부터 도심 한복판을 지나게 된다. 신주쿠는 야쿠자였던 이들이 활동하던 바로 그 거리다. 다시는 발을 들여놓고 싶지 않았던 거리.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현직 야쿠자들 앞에서 이런 모습을 보인다는 것 자체가 부끄러울 수도 있다. 그래서일까 미션 바라바가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했다. 지나가던 행인들이 발걸음을 멈췄다. 겨울 외투를 꺼내 입어도 찬바람이 부는 날씨에 이 중년의 사내들은 왜 온몸으로 자신을 드러내고 있는가. 그것은 일본 사회에서는 여태까지 볼 수 없었던 이례적인 일이었다. 더구나 섬찟한 문신을 하고 있는 야쿠자가 아닌가. この方たちがやってるのについてどういうふうに思いますか？あとあんまりよくわからないんですけど。ないです。はい。The Christian Mafia? Interesting. そうですね。やっぱり今までしてきたことが自分で反省していけないと思ってまた新たな道を歩もうとしてんじゃないですか。私はちょっとよくわかりませんけども。 그러나 행인들의 관심은 일시적이고 표피적이었다. 그들이 얼마나 절실한 마음으로 이 거리에 나섰는지 알려고 하기보다는 재미있는 이벤트쯤으로 생각하는 눈치다. 일본의 若者よ、親孝行せよ。そうそうそう。ぜひ見てね。はい、もういろんな人を応援するんですか？こう盛り上げていくんですか？そう。うちらも一緒だよね。そう、同じ同業者だよ。チアリーダーがいいですよ。チアガールの素晴らしいとこはね、試合で負けそうになったら苦しい時ほどみんな元気になるでしょ。そう。私も一緒。頑張ってください。 치어리더의 응원을 받자마자 또 다른 반가운 손님이 찾아왔다. 며칠 전 마약 문제로 김태유가 데려왔던 그 여성과 우연히 마주친 것이다. 이 여성은 친구들과 밤거리에서 어울리다가 마약을 하게 됐었다. 그런데도 아직 그 밤거리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나까지마도 걱정되는 눈치다. 신주쿠에 나와 있는 많은 젊은이들이 그녀처럼 마약의 유혹을 받고 있다. 이제 일본 사회에서 마약 문제는 더 이상 야쿠자만의 문제가 아니다. 그런데 그 순간 행군팀이 누군가와 마주쳤다. 伝道チームでイエス・キリストの伝道チームで元ヤクザなんですよね。名前の由来は聖書の中の冒頭バラバ。頑張ったなってそう言ってもらいたくて。エリア指導してください。